안녕하세요 여러분, 또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고 셀프 프로필을 찍으려고 해요. 그 전에 제가 에어비앤비에 체크인을 해서 여기서 갤러리 뒷미를 찍을 겁니다. 근데 오늘 좀 상태가 렌즈도 끼고 좀 머리도 하고 이랬죠. 오늘 아침에 치과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예요. 헤어샵을 갔다 왔는데 지금 약간 좀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살짝 풀리긴 했거든요. 그래도 드라이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약간 헤어가 조금 돼 있다면서 왕 롤로 앞머리부터 먼저 고정을 해주고 오늘 메이크업을 좀 증명사진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약간 볼륨 같은 거는 살짝 죽었는데 이따가 고데기로 다시 한번 살려놓도록 할게요. 렌즈는 원래 끼는 그 원데이 렌즈 있죠? 그거 꼈어요. 이거 둘 다 필리밀리 거고요. 이거 너무 웃긴데? 왕관도 아니고 이게 뭐지? 오늘 카메라 각도가 좀 약간 새로 찍는 곳이잖아요. 아예 저는 오늘 처음 온 곳. 좀 어색하지만 네, 기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기초는 제가 토너를 갖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앰플부터 들어갈 건데요.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밀크시슬이에요. 밀크시슬 간에 좋은 그 영양제가 앰플에 들어갔는데 저번에 제가 이거 되게 좋다고 진정 앰플 또아템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. 이거는 좀 약간 미백 기능이 있는 앰플인데 이거는 좀 더 덜 쫀득한데 약간 더 산뜻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건 요즘 발라주고 있거든요. 여기 간은 안 바를 거예요. 왜냐면 누페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사실 증명사진 메이크업 하면 증명사진 메이크업 팁하고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. 메이크업 전공자가 알려주는 증명사진 메이크업 팁. 그거 보면은 펄은 들어가지 마라. 그리고 음영을 좀 더 과도하게 해라. 이런 그 팁들을 활용해서 제 메이크업에 오늘 적용을 해볼 거거든요. 오늘 메이크업은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 2통째 쓰거든요. 이 보이세요? 약간 치약 같죠? 벌써 이만큼 쓴 거 보이세요? 아비브의 징크 튜브. 이게 진짜 적당히 유분도 있는데 수분감이 진짜 미쳤어요. 진짜 너무 좋아하는 크림이거든요. 약간 밀도가 고밀도인 그 수분 크림이랄까? 약간 우유를 뭉툭한 그런 크림? 저는 이거 주변에도 전파를 많이 했습니다. 특히나 이거 하나만 발라도 촉촉하기 때문에 진짜 올인원도 안 바르는 남성분들 있죠?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영업을 했고 광고 아닙니다. 아무튼 저는 아비브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진짜 피부가 쫀득쫀득? 진짜 쉽게 쫀득쫀득한 피부 돼요. 막 이렇게 굳이 막 스킨팩 이렇게 안 해도. 이렇게 해서 초간단 화장 잘 먹는 피부를 만들고요. 그리고 야다의 선인장 수딩젤. 이 알로에 겔이거든요. 야다의 알로에 라인이 되게 잘 나왔어요. 패드도 그렇고 되게 다 잘 나왔는데 이걸 제가 여름에 안 쓰다가 이번에 누페이스랑 유화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중고로 제가 10만 원대에 누페이스를 샀어요.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생각보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좀 약간 볼살이 있는 사람은 누페이스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아, 또 안 되네. 해서 그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약간 헤드를 살짝 잘못 만졌는데 한 4-5번밖에 안 썼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. 제가 이걸 잘못 만져서 그런지. 원래 이거 되게 막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해가지고 미세 전류로 잘 되거든요? 그래도 할 거야. 이거 자체가 차갑잖아요. 이거 원래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한쪽에만 이렇게 하고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. 찍어놓은 거 있긴 한데 브이로그로 진짜 좋아요. 저희 어머니도 만족하시고 이걸 꼭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고장 내트렸어.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워터리 블러 프라이머. 제가 좋아하는 촉촉한 프라이머입니다. 이렇게 소량 이렇게 해서 더 쫀득쫀득한 피부를 만들어줘요. 옛날 사극 머리 장식 같다, 그쵸? 데뷔마마. 그리고 메이크업 팁에서 눈썹을 길게 그리세요. 눈에 펄 절대 하지 말고 피부 화장 매트하게 쓰라고 하니까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는 더블 레스팅 이 매트한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에뛰드하우스 더블 레스팅 쿠션 글로우 라이트 바닐라 C19호를 사용해서 파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삼각 퍼프는 필리밀리 메이크업 조각 스펀지고요.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짜 얇게 발려요. 이 스펀지가 엄청 두께가 얇기도 하고 파데 자체도 얇게 발려가지고. 그리고 속눈썹 펌 했어요. 잘 됐죠? 지난달에 잠실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는 제가 직모에다가 다른 데보다 좀 억세고 숱이 많아서 다른 분들보다 한 7, 80% 정도만 올라갈 거라고 해서 중앙만 살짝 올라갔거든요? 근데 이번에 제 친구가 네일샵에 취직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친구한테 네일을 받고 거기 원장님한테 속눈썹 펌을 받았는데 아 그거 좀 핑계인 것 같다고 이러면서 해주셨는데 이번엔 진짜 잘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만족스럽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이게 별로 안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동안은 막 이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막 속눈썹 염장만 하고 가끔 이제 막 사바사라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것도 샵바이샵처럼 어디 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해주는데 어디 가면 되게 막 낙타 속눈썹처럼. 그러니까 샵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가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애는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이래서 속눈썹 연장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았거든요. 근데 속눈썹 펌은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좀 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게 돼서 그런가?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아름다움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약간 오돌토돌하게 났죠? 그리고 여기 홍조도 있고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줄게요.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쉬어 파운데이션 FW3 이거는 살짝 더 묽은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를 손등에 해서 굉장히 얇게 발라요. 그럼 좀 더 옐로우 베이스거든요? 홍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약간 볼을 중심으로 얼굴 중앙 부분에 무슨 하이라이트 넣듯이 그래도 완전 매트는 아닌데 어쨌든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완벽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파데에 남은 걸로 이제 코를 해주고 밑에 좋습니다. 그리고 롬앤 베러덴 팔레트 05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. 저는 그동안에 막 그런 약간 누런기 도는 음영 섀도우나 이런 거는 또 저한테 너무 어둡고 또 붉은기 도는 건 너무 붉고 이랬는데 딱 적당한 섀도우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찾은 것 같아요. 역시 롬앤이 다양한 색조를 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필리밀리 550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를 이 살짝 노란기 도는 살구빛 매트 섀도우에다가 해서 이걸 베이스 섀도우로 발라줄 거예요. 눈두덩이를 덩이 넓게 이렇게 발라주세요. 사이사이 잘 스며들게.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눈 밑에도 해야 눈 밑에가 좀 환해지거든요. 초점 잡고 있니? 그리고 그래서 19번 이런 총알 브러쉬에 약간 더 어두운, 한 톤 어두운 베이지와 살짝 약간 세미 브라운기가 섞인 이런 컬러를 여기 이렇게 살짝 깔아주세요.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처음 써본 건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한올이더라고요. 쌍꺼풀 라인 쪽에 더 속눈썹에 가까이 살짝 깔아주세요. 그리고 살짝 획기가 도는, 더 획기가 도는 컬러는 더 얇게 진짜 포인트 줄 만큼만 깔아줘서 3단 음영을, 저는 음영을 진하게 넣으면 눈이 너무 탁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맑은 컬러로 가볍게 음영을 준 다음에 증명사진 메이크업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게 포인트니까 음영은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롬앤의 한올 샤프 브로우 클래식 그레이. 저는 이런 그레이 컬러가 지금 안 그래도 머리도 굉장히 시커먼데 이런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면 너무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발리는 거예요. 눈썹은 살짝 길게 그리라고 했으니까
꼬리를 뺄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여기까지 빼라는 건 아니고 살짝 길게 살짝 살짝 길게 하지만 처지지 않게 살짝만 길게 그리고 이렇게 앞쪽도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잘 빗어서 한번 이렇게 더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괜히 한번 고정을 해줍니다. 뷰러를 안 쓸 거니까. 코드 글로 컬러 픽싱 마스카라 퍼펙트 픽서. 마스카라 픽서로 이 속눈썹 픽서로 맨 앞부분에 젤 힘을 실어가지고 살살. 어차피 중앙 부분은 이미 또렷하잖아요.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젤 힘을 실어가지고 발라주세요. 이렇게 하고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 있잖아요. 이걸로 눈꼬리만 살짝 가이드를 그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더툴랩의 219 브러쉬. 이 어두운 고동색 브러쉬를 붙여서 위에 라인을 덧대서 그릴 거예요. 섀도우로.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는 데를 덧대 그려서 부드러우면서 한층 더 그윽하게 남은 걸로 이 앞에까지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. 그리고 이 톤 다운된 핑크 레드 색상 이걸로 언더라인 아주 자연스럽게 점막 컬러가 이어지듯이 이렇게 점막 컬러를 이어주세요. 눈 밑에 점막 컬러가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이렇게 이 피카소 709 플랫 브러쉬에 다시 눈 앞머리 환하게 집중적으로 여기 눈 삼각편도 환하게 이 옆에 환하게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. 붉은기가 너무 돌지 않는 이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코에 쉐딩을 해줄 거예요.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서 코에 쉐딩을 넣어줄게요. 끝 부분부터 먼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얄쌍하게. 그리고 여기 T존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냥 코 옆에 이 눈 사이를 조금 더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영을 조금 더 강조를 할 거예요. 이렇게 하고 필리밀리의 851번 엄청 큰 펜 브러쉬거든요. 이게 되게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이걸로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넣어볼게요. 너무 과도하게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포토샵이 있으니까 굳이 막 경계를 질 필요는 없고 그래도 약간 평소에 저는 쉐딩을 아예 안 하거든요. 그래도 평소보다 좀 윤곽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진짜 딱 경계만. 이 턱선이 너무 둥그러면 그래도 얘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날렵하네? 하는 정도만 이렇게. 그리고 아까 베이스 섀도우로 발랐던 이 노란기 도는 이 살구색 이거를 다시 한번 볼에 발라줄 거예요. 홍조를 한 번 더 잡기 위함도 있고 약간 톤 다운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이 위에다가 밝은 핑크 컬러를 바를 거여서 너무 동동 뜨지 않게 중화를 시키려고 이 컬러를 먼저 발라줄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뭐랄까 막 화사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거든요. 차분한 느낌?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.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막 딸기우유빛 블러셔로 해서 너무 막 이렇게 과도하게 생기 있는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차분한 느낌과 생기 있는 블러셔를 같이 섞어서 적당히 생기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겠다. 이건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 발레리나 핑크. 딸기우유빛 블러셔인데 이걸 바로 발라서 이렇게 동동 떠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발랐던 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덧발라서 너무 통통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
너무 막 차분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약간 완전 딸기우유빛도 아니고 완전 코랄빛도 아니고 살구빛, 코랄빛, 약간 핑크 코랄과 그 살구 사이의 컬러가 완성이 됩니다. 마음에 들어요. 네.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25호 포멜로 스킨. 여기 보면은 또 너무 진한 립을 바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립색 너무 짙지 않은 걸로.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누디한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를 건데요. 누디한 컬러를 먼저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고 이 위에 저랑 어울리는 컬러를 포인트로 한번 발라줄 거예요. 그냥 데일리로는 이런 느낌도 괜찮죠? 그리고 올타임 무드 벨벳 틴트 7AM. 약간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이거를 입술 안쪽에 아주 살짝만 발라서 생기를 살짝 더 부여해줄 거예요. 또 너무 진하면은 이미지가 확 달라지니까. 그리고 이거는 필리밀리의 534번 총알 브러쉬, 이걸로 블렌딩을 잘 해줍니다. 생기는 있는데 너무 막 완전 막 진한 그런 핑크나 진한 레드나 막 그런 입술이지 않고 약간 혈색이 좀 이렇게 돌아 보이는 그런 좀 건강한 입술, 좀 화사한 입술처럼.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서 아까 좀 이렇게 주시했던 그 주시 레스팅 그런 이렇게 촉촉했던 느낌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.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매트한 느낌도 아니고 딱 좋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애교살 밑에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쓸어줘서 애교살 강조하고 마무리! 그러면 지금 속눈썹을 붙이지도 않고 뭐 되게 간단하게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끝났습니다. 생기가 확 살아난 채로 끝났어요. 되게 빨리 끝났어요. 사진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증명사진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한번 머리 스타일을 해볼게요. 일단 이 머리를 풀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뭐지? 일단 머리의 볼륨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.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지금 이 상태로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. 거울도 있고 휴대용 빗이에요. 1,000원밖에 안 해요.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지 않아요?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. 옷을 한번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덜 된 것 같아. 증명사진은 아마 제가 자주 입었던, 촬영에서도 자주 입었던 흰 블라우스 아니면 그냥 검은색 그런 상의를 입을 것 같고요. 제가 여러 가지 한 5벌 정도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위에는 제가 예전에 보세 샵에서, 이것도 브랜디에서 산 거예요. 온라인 샵에서 샀던 거고, 밑에는 히프나틱 그 바지. 브이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려야겠다. 이건 아마 그 셀프 스튜디오 사진 때 입을 것 같고, 이게 별로면은 검은색 가디건, 아니 검은색 나시에 보라색 가디건, 이 조합을 입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의상은 끝이 났고 다른 정해둔 후보들이랑 짐을 싸가지고 이따가 스튜디오로 출발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막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준비를 했고요. 혹시 몰라가지고 막 귀걸이도 막 여러 개 갖고 오긴 했거든요. 이것도 이따 현장에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머리띠 같은 거 막 요즘에 하이틴 막 유행이잖아요.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하이틴스러운 그런 룩이 없어가지고 이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. 네일도 새로 바꿨어요. 아무튼 입고 있다가 볼륨도 더 잘 주고 조금 더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잘 찍었으면 좋겠고 제가 브이로그로도 재밌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